박사님,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특별한 게 있는데, 뭘까요? 그 한국 주식에만 투자해서는 그 안정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책에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절대 성과가 나쁜 시장이 아니에요. 예. 되게 좋은 시장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높다. 그래서 그냥 우량주 사서 장기적으로 묻어두면 되지. 이게 말은 되기 쉬운데 실행에 옮길 때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시장이고 또 두 번째가 이게 우량주라고 믿고 샀던 회사가 우량주가 아닌 경우도 되게 많은 시장인 거죠. 이게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변동이 커요. 변동. 그러니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거의 한 절반. 2022년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작년은 대략 절반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수출 비중인데다가 이 수출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 반도체,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철강 뭐 이런 거거든요. 뒤에 가면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또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이 죄다 전부 다 어떤 경기가 엄청 많이 타는 민감한.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가 되게 큰.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조선 산업 구조 조정 이야기 나오고 뭐 합병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보면 선가가 다 올라가고 뭐 도크가 다 찼다는 등. 그래서 주문을 더 못 받아서 중국이 작년에 1위가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도크가 빈 도크나 사람 찾지를 못해서.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이게 뭐 안정이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나 또 기업들의 어떤 부침이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견딜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신은 왕위를 물려받을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왕관을 견딜 그게 있는가? 뭐 이제 왕관이라보다 왕좌가 나올 왕좌.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니까 왕 게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왕좌의 어떤 그런 앉을만한 당신의 담력이 있는가? 이거를 일단 먼저 물어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주식 투자하면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7%예요, 8%예요. 근데 그 연평균 수익률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마이너스 성과가 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은 참고로 10년에 2년 마이너스 나거든요. 40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강산이 4번 바뀔 동안에 이런 스타일의 나라라면 이게 뭐 앞으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거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제도가 엉망이거든요. 제도.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상속세법인데 상속세법. 30억 이상 이제 상속 자산이 있는 분들의 그 상속세율이 50%인데 또 상장 주식의 이 지배주주들은 60% 정도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만약에 이 세금을 다 내게 되면 20%의 지분으로 떨어지고 또 이분에게 아들이나 딸이 하나만 있었으면 문제가 또 없는데 아내랑 여러 자녀로 분할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는 이제 지분율이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나 그 지배주주들, 오너들 입장에서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그 너무 과한 세금 또 그리고 그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이게 죄송하지만 안 하면 바보가 돼버리는 시스템이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터널링. 그게 뭐냐면 회사에 구멍 뚫어서 빼먹는 거죠. 근데 뭐 자회사들, 뭐 공개사들, 뭐 수많은 일들이 있고 감옥 가신 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외하고. 근데 이제 터널링이 점점 어려워지면 이제 또 어떤 짓을 하냐 하면 이게 이제 합병이나 분할을 통한 터널링, 지분 터널링을 해먹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분할해가지고 자사주들이 원래는 의결권이 없어야 되는데 그 이제 자회사 그 사업회사로 가 있는 그런 지분 있잖아요. 그걸 의결권이 없는 어떤 자사주들이 이게 이제 수합해가지고 의결권이 있는 오너님의 지분으로 바뀐다든가. 이러면서 우리나라 대부분 이번에 광주에서 큰 사고 낸 그 건설사도 보면 지주회사랑 사업회사 분리돼 있고 지주회사 보면 오너님 지분율이 엄청 높아요. 옛날에 굉장히 지분이 낮아서 골머리를 앓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런 것처럼 또 이번에 문제가 또 되는 그런 기업들처럼 물적 분할 이런 거 해버리고 네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많은 합병과 분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분을 결국은 올려요. 이렇게 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 적응해가지고 지주회사 주식은 안 살라고 들고 왜냐하면 거기 그 오너님이 이미 다 갖고 계시고 또 그 자회사가 암만 실적 잘 나더라도 오너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분율 별로 안 높은데 네. 배당해봐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 금융종합과세가 2천만 원 이상의 배당을 수령하면 세율이 최고 소득세율 거의 50%를 맞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오너님들 입장에서 배당을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왜냐면 자기 아까 이야기했지만 상속세 때문에 지분율은 여러 가지 수많은 분할, 합병 이런 걸 등등을 통해서 해봐야 그래도 지분율이 얼마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들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회사가 즐비하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모 섬유 회사라든가 뭐 또는 식품 관련돼 있는 그런 회사들 보면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고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땅이나 이런 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조 정도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오너님이 주가가 오르는 걸 왜냐면 상속세를 또 시가로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너님이 주가가 오르는 걸 바라지 않는 회사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주주들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한국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능력되는 분은 해도 돼요. 제가 그건 제가 아는 그 수많은 능력되는 지인들은 작년처럼 되게 힘든 시장에서 주식 은퇴를 한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나 이제 주식 안 해도 돼. 끝났어. 너무 많이 벌어서 나 이제,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또 그런 친구들의 상당수는 해외에 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부동산도 분산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 취득이 어려우니까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투자 이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사업을 뭐 벌린다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 세계 글로벌 부동산 분산 투자까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속속 등장할 정도로 어려운 시장 뭐 한 해 내내 주식시장 힘들었다 그러는데도 어마어마한 부를 일군 분들이 있고 지금도 일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식해도 되죠. 다만 그 2020년에 강한 상승장 또 BBIG 테마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테마만 사면 돼. 이렇게 쉽게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작년 올해 이 고통이 너무나 말도 못하잖아요. 너무 심하죠. 예, 특히 이번에 뭐 신라젠 상장 폐지 거를 보면 그러니까요. 그게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이 2위였고요. 되게 핫했잖아요. 또 뭐 이름만 되면 아는 그 수많은 분들이 사석에서 왜 신라젠 안 사냐고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는데 왜 안 사냐. 제가 직접 들은 것만 해도 여러 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야, 이 회사는 무조건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갔던 회사가 상장 폐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지만 시가총액 2위라면 이게 얼마나 신뢰를 받았던 회사인데 상장 폐지에 지금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것만 사면 돼라든가 뭐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유 그 시장이 수익률은 높을지 모르지만 절대 안정적이지 않고 또 저평가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조금 알고 투자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시장은 아니고 투자의 난이도 면에서는 상당히 매운맛 그러니까 물론 한국보다 훨씬 더 매운맛이 하나 더 있는데 불닭볶음면 정도 되는 매운맛이 바로 한국 옆에 중국이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 우리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투자에 있어서 여기 뭐 사서 그냥 보유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방송 구독자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당신은 왕좌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논의 흐름에 올라타라 책에 되게 자세하게 나오면서 재밌었게 읽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참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만만치가 않구나. 왜냐면 신문 보면 뭐 수출 뭐 대박이야? 뭐 하면 주가 올라야 되지 않겠어? 왜 안 그러지? 그 이유가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익이 나면 그걸 주주들한테 보상을 해주면 올라요.
그러면 투자가 되게 쉬워져요. 기본 상식은 기업이 이익을 내면 주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러지? 예, 그 이유가 제가 왜냐하면 나와 있습니다. 오너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런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원을 벌면 평균 15원 배당을 줘요. 정말 세계 최저의 쥐꼬리 배당을 갖고 있고 또 자사주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합병 분할의 마술을 위해서 갖고 있는 자사주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사주 매입하다가 정말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면 되는데 안 하죠. 하는 회사들은 주가 오릅니다. 확실히.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자사주를 잔뜩 보유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지분 관리하시기 위해서 또는 외국계 펀드가 막 들어가지고 이제 너희 이렇게 경영할 거면 경영권 내놔 이러고 공격 들어오면 그때 갑자기 백기사들 화이트 나이트라고 해서 또 갑자기 오너 다른 친구 오너분한테 갑자기 그 주식을 팔아버리면서 이 갑자기 없었던 의결권이 부활하는 그런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한국의 오너님들은 절대 표결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 그러니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깨끗하게 개별 종목에서 투자해서 대박 나겠다라는 꿈을 딱 포기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 시장 전체를 사거나 아니면 수출주에 해당되는 업종별 지수 ETF를 사거나 아니면 대형주 ETF를 사거나 소형주 ETF를 사거나 아니면 가치주 ETF를 사거나 이런 식으로 시장의 한 부분을 사면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런데 굳이 한 종목 골라서 내가 이거 10루타 놔야지 10배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29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제일 잘했던 게 3루타였는데 그것도 삼성전자로 3루타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저만큼 책 많이 읽는 사람 아직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쓰려면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책 한 권 쓰려면 기본 100권은 봐야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책이 나옵니다. 맞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책 썼고요.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책을 쓰게 되기 때문에 강제로 저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잘 없는데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저는 10배, 20배 낫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탄하는 사람 쪽에 있어요. 아니, 결국 뭘 의미하냐면 저처럼 아무리 공부해도 이 시장에서 이쪽에서 종목 고르는 능력이 잘 키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한번 시장을 전체 사고 또 시장이라는 걸 주식만 굳이 생각하지 말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수많은 다양한 자산군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돈의 흐름에 올라타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에 투자하려면 거기에 대한 속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